이번에는 지역 통계를 활용한 그 지자체의 사례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분석 자료를 활용한 든든한 정책 발굴이라는 사례를 발표해 주실 충청북도 청주시의 이보영님을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역통계 정책 활용 최우수 사례에 선정된 충청북도 청주시입니다. 우리 시는 작년에 전국 최초로 1인 가구 행정 통계를 추진하게 됐는데요. 여기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진 배경입니다. 우선 저희 코시스 홈페이지 통계청에서 잘 만들어 주셔서 저 같은 지자체 담당자도 매일 들어가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강진 본부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10월 초에 통계청의 그 코시스 자료에 올라온 자료인데요. 행안부에서 발표한 자료로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1인 가구가 4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리 청주시에서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와 감소하는 4인 가구를 통계 수치를 보면서 기존의 3, 4인을 기본으로 수립했던 정책이나 행정 서비스를 1인 가구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겠다 느끼게 돼서 1인 가구 행정 통계를 개발하게 됐고요. 그리고 고독사 증가, 모바일 쇼핑 증가, 그리고 배달 음식 같은 전과는 다른 현대 이슈들을 어떻게 반영해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지 해서 1인 가구 노후복지 수요 예측, 1인 가구 관련 생활 특화 업종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 내용입니다. 우선 충청지방통계청과 실무 협약을 맺어서 통계청, 청주시, 그리고 전문가 자문위원 이렇게 구성된 실무 TF팀을 구성했는데요. 청주시에서는 통계 담당 부서인 정책기획과에서 총괄을 하고, 그리고 민원과, 세정과 같은 행정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부서에 자료를 요청한 다음, 그리고 복지정책과 경제정책과 공동주택과 같은 정책부서에서 이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통계청에서는 이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기술 지원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전문가 자문위원 회의를 통해서 통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현실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통계 품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 최초로 1인 가구 행정 통계를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작성 대상을 청주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1인 가구로 주민등록 자료, 재산세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자료, 장애인 등록 자료 등을 활용해서 통계를 작성했습니다. 내용 소개에 앞서서 연령층 설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 부처나 각 기관에서 보는 청년층 나이대 설정이 다 달랐는데요. 본 통계에서는 17개 시도에서 청년 기본 조례, 청년 창업 지원 조례 등에서 가장 폭넓게 지원하고 있는 범위인 만 15세에서 39세를 청년층으로 봤고요. 그리고 만 40세에서 64세를 중장년층, 그리고 만 65세 이상을 노인층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계를 작성한 결과 청년층이 36.7%, 중장년층이 41.8%, 그다음에 노인층이 21.5%로 나오게 됐는데요. 중장년층 가구 비율이 41.8%로 생각보다 높았고, 노인층에서 사회보장 수급률이 가장 높고 신체적 장애 정도도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돌봄 정책으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전수조사 등의 지원 사업을 지원하게 됐는데요. 여기 장년층 1인 가구 전수조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자면 조사 대상은 만 50세에서 64세의 1인 가구로 청주시에 약 3만 명 정도인데요. 실제 가족이 있는지, 그리고 왕래가 있는지, 주거 형태는 어떤지, 그리고 필요한 복지 욕구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또 고위험군으로 분류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조사해서 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한 결과
약 400명 정도가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청주시에서는 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들에게 부엉이 앱이라는 어플을 개발해서 내년부터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일정 시간 동안 휴대폰 이용이 없으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표 핸드폰 번호와 그리고 보호자에게 위험 문자가 가게 돼서 이제 이를 알려주게 되는 서비스인데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은 이런 문자를 받으면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상이 있으면 병원 등과 연계해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년 부분에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의 가구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자료를 보고 여성 정책으로 호신술 교육 그리고 스마트 안심 터치벨 보급 등의 지원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1인 여성 가구와 1인 여성 점포 등을 대상으로 호신술 교육을 하면서 직접 자기 방어 기술을 익히게 했는데요. 이런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에게 스마트 안심 터치벨을 우선적으로 보급을 했는데 이 스마트 안심 터치벨은 뭐냐면 그 휴대폰 뒷면에 많이들 부착하는 링 모양 형태의 이제 고리 액세서리인데요. 여기에 비상 버튼이 있어서 이 버튼을 5초간 누르게 되면 이제 112나 등록된 번호로 현재의 위치와 상황 녹음 파일 등이 전송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해서 1인 여성 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청년 부분에서 청년 가구 비율은 36.7%인데 주택 소유율은 10.7%로 낮게 나온 걸 보고 주택 정책으로 이제 맞춤형 로드맵 마련을 위한 주택 정책 기본 계획 수립 연구 영역을 착수하게 됐습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주택 규모나 유형, 주거 선호도 그리고 위치 분포 같은 주택 시장들이 변화하면서 이들의 수요를 예측하고 수요량과 공급량을 분석해서 분석하는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1인 가구 노후 복지 수요 예측입니다. 추산 결과 2050년에는 2020년 대비 노인 1인 가구가 52%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적정수 분석 결과 여기 회색으로 나온 지역들이 미달 지역으로 분석이 됐으며 보건 분야 또한 예산이 증대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보건 분야를 예산을 증대를 했고요. 노인복지시설 입지 선정 시 아래와 같은 지역별 편차를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1인 가구 생활특화 업종 분석입니다. 1인 가구 생활특화 업종으로 음식점, 편의점, 세탁업 같은 업종을 선정해서 이들의 상권 분포를 분석했는데요. 이런 이 자료를 보시면 여기 읍면동별 이제 음식점 분포, 여기 읍면동별 편의점 분포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어떤 정책을 수립해서 도와줄 수 있을까 하다가 배달 음식 일회용기 같은 생활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주요 배출지에 대해서 쓰레기 종합 대책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실무 협약, 부서 협의회, 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통계 품질을 높이고 활용도를 높이려고 많이 노력했고요. 1인 가구 행정 통계가 국가 통계로 승인이 돼서 지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으로 정책 사각지대 또한 해소할 수 있는 효과를 보고 그리고 행정통계 개발 모델을 제시하고 관련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확산 가능성도 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관련 자료로 이 정책 수립 계획서 일부들을 가져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내용을 참고하시도록 하고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